자, 형사법 기본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형사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요. 형사법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과는 달리 이 이론 파트가 출제가 되지 않죠. 형사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조문하고 판례인데 이 조문하고 판례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로 치면 조문이 3, 판례가 7인 때도 있었고요. 4대 6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5대 5까지 비율로 치면 이렇게 출제가 된 시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합격권에 들려면 이 출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한두 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조문도 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판례도 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은 의미가 없고 출제 비중을 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판례는요. 판례는 우리가 형법에서 공부한 것처럼 판결 논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례는 쉽죠. 근데 문제는 이 조문입니다. 조문. 이 형사법 조문이 참 많죠. 형사법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통비법이라든지 국찬법이라든지 뭐 수사준칙이라든지 이런 부속법령이 많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통으로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숫자도 외울 것도 참 많고 끝에 뭐뭐 하여야 한다이냐 할 수 있다냐 이런 말장난하는 것도 참 많고요. 그래서 조문이 참 버거울 겁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법조문을 또 분석을 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 분석을 잘 해드리면 옆에 꼼꼼하게 필기 잘 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사 파트부터 진도를 나갈 텐데요. 우리 목차를 보시면 맨 앞에 서론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것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기도 하고 오늘은 교재 30페이지 수사 파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자,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그랬네요. 수사가 되려면 혐의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개념을 보니까 내사가 있죠. 내사는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혐의점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구별은 혐의점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밑에 보니까 입건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한다 그랬네요. 내사받는 자를 피내사자, 이 피내사자는 입건에 따라서 그 신분이 피의자로 바뀐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올라가 보면 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A가 B를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렸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A는 도망갔어요. 도주를 했다. 했는데 자, 며칠 있다 동네 사람으로부터 신고 들어왔습니다. 저 누가 죽어있대요. 죽어있으니까 경찰 한번 가보래요. 경찰 왔습니다. 경찰 와보니까 애가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범죄로 죽었는지 병사했는지 벼락 맞아 죽었는지 그쵸?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사자를 검시를 해본다. 검시를 해보고 그리고 그 동네 일대에는 경찰이 쫙 깔립니다. 그쵸?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사람으로부터 마을 사람을 포함해서 옆집 동네 사람들, 관광객들 등등을 포함해서 전부 다 뭐한다? 불신검문을 한다. 이런 것 등을 해요. 이런 걸 왜 해요? 왜 하냐고.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서를 찾기 위해서. 다른 말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변사자 검시, 불신검문 등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전 단계다. 됐어요. 자, 근데 이 불신검문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A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이 붕대를 칭칭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멀쩡했대요. 근데 며칠 전부터 붕대 감고 다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이 사람의 뒤를 캐여서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그쵸? 약국도 들려보고요. 약국도 들려보니까 그 약사하는 말이 얼마 전에 와서 붕대하고 의약품 등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뒤를 캔다. 그쵸?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걸 뭐라 합니까? 이거를 내사 단계라고 해요. 내사 단계. 그러면 A는 내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A를 피내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내사자. 그쵸?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 사람의 뒤를 캐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피내사자 또는 다른 말로 용의자 이렇게 불려요.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보니까 내사를 해서 캐보니까 의심이 들어요. 범죄 혐의가 확실해요. 그래서 요 A를 범죄 혐의가 확실해요. 범죄 혐의가 확실해서 입건을 해요. 사건을 입건했다. 사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건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는 수사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배울게요. 일단은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뭐로 바뀌냐고 하면 피내사자라는 신분에서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피의자 한번 들어봤죠? 의심당하는 사람, 그렇죠? 의심당하는 사람, 피의자. 이 피의자가 되면요, 헌법,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진술거부권, 그렇죠? 접견교통권, 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증거보전 청구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피내사자 단계에서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분이 피내사자와 피의자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집 가보면 이런 문제 나오죠. 형사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조항을 두고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이 피의자와 관련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피내사자와 관련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사 볼게요. 내사는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건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자, 됐죠? 자, 올라가 보시면 개념, 자, 수사에서 1번 체크하시고 이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습니다. 판례 지문인데 볼게요. 자, 수사는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증거가 나와 있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단계는 수사 단계이지 내사 단계라고 하면 틀려요. 자, 됐고 동그라미 2번은 뒤에서 배울 텐데 공소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 제기 후에도 이 수사는 허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게요. 자, 두 번째로서 수사기관을 봅니다. 자, 수사기관에는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죠. 경찰에는 일반이 있고 특별히 있는데 자, 여기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경위 경사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렇죠? 검찰, 마약, 교도소, 출입국, 세관 등이 있는데 자, 여기 근무하는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근무하는 또 경찰 관리는 수사 종결권이 없어요. 자, 수사 종결권 없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경찰이 있죠. 자, 여기 종사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필기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검사죠. 자, 검사는 수사기관이면서요. 다음 소추기관이죠. 소추기관.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수사기관 관련해서
과거 구법에는 구법입니다. 구법에는 검사는 수사권이 있었고요. 수사권, 그 다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현행 형사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역시 이 수사권 옵니다. 수사권 그냥 오는데요. 약간 제한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모든 범죄가 아니라요. 중요 범죄로 제한이 돼요. 중요 범죄로 제한되는데 그 중요 범죄가 어떤 것인지는 저 뒤에 검사 파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에는 수사 지휘권이 있었어요. 검사는 밑에 사법경찰관리를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죠. 그렇죠? 이 부분이 없어진다. 폐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서 수사 전결권인데요. 수사 전결권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차적 수사 전결권은 경찰에게 있어요. 경찰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개정법입니다. 자, 여기서 개정법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검사는 과거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는데 현행법에 따랐을 땐 이게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폐지가 되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형사법 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한다 했잖아요. 수사한다 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자, 밑에 검찰청법은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밑에 내려와서 사법경찰 관리를 볼게요. 자, 197조입니다. 자, 경무관, 그 다음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부르고요. 밑에 경사, 경장, 순경은 리로 부르죠. 리로 부릅니다. 자, 이게 개정됐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사관이라는 직책도 있었는데 지금 개정법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었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경찰관이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수사한다 그랬어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도 수사권 1차적이죠. 1차적 수사권이 있고 이 수사권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수사 종결권도 있다 했어요.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이 법조문에 뭐가 삭제됐죠? 예전에는 여기 검사의 지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개정법에 따랐을 때 검사의 지위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법의 경우에는 삭제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경사, 경장, 순경은 리로서 수사를 보조합니다. 보조.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사법경찰리 작성. 이 리 아시죠? 리. 이 리가 경사, 경장, 순경입니다. 자, 경사, 경장, 순경이 작성한 진술조서, 피신조서도 밑에 보시게 되면 권한 없는 자의 조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밑에도 보시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있죠?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자의 조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조서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검찰청법상의 일반 사법경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검찰청법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검찰 주사, 마약 수사 주사, 검찰 서기포 등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특별사법경찰은
관리 나와 있죠. 살림, 회사, 전매, 세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다음 관할 구역 볼게요. 자, 검사 있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됐고, 여러분 별표에 되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별표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기출입니다. 자, 일반 사법경찰 관리 볼게요. 자, 출제된 바가 있는데, 자, 사법경찰 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역시 관할구역 외에 경찰관리 촉탁을 받아서 수사할 때는 관할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청 동그라미에 검사장, 지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 검찰청인 것이지 CF 하시고 경찰 하면 틀려요. 뭐 경찰청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쓰면 틀리다 이거 됐죠? 자, 뭐 단서가 있는데 단서 앞에 꺼내시고 뒤에 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요것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4번이 가장 중요하죠. 검사와 경찰 관리의 관계. 자, 상호협력 관계입니다. 상호협력 관계. 지휘 감독 관계 아니에요. 지휘 감독 관계는 국법입니다. 지휘 감독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자, 195조입니다. 지금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무지무지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검사와 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수사 준칙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사법경찰관은 이거 올해 승진시험에 나왔죠.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서 범죄를 수사할 때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 1호하고 2호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자, 1호 보시면 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했어요. 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죠? 그 이유가 공소제기권이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나 경찰이나 전부 다 범죄수사권이 있지만 기소권은요. 검사에게만 있지 경찰에게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각종 사건,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호 조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호 볼게요. 자, 그 밖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 그 밖의 경우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1호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호 같은 경우에 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필기하세요. 혐의가 없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증거물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여기 90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색깔 펜으로 90일 동그라미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1호가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 등을 송치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의 경우에는 혐의가 없을 때, 즉 불송치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호의 근거를 내서 2호를 보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있는 거구나.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2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뭐 경찰 시험이라든지 검찰직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 승진이라든지 전부 다 출제가 된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여기서 숫자 좀 봐두세요. 숫자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90일 색깔 칠하시고 숫자를 뭐 60일, 30일 바꾸면 틀립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자, 이 별표가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표가 되는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자, 그 밑에 6호를 볼게요. 245조 6. 자, 경찰은 2호가 어디에요? 2호가. 2호 밑줄 봐보세요. 2호가 바로 이거죠.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자, 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다시 한번 색깔펜으로 7일 동그라미 치시고 7일 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돼요. 숫자 색깔칠하세요. 색깔칠하세요. 위에 것은 90일, 밑에 것은 7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내에 서면으로 왜 내가 불송치하는지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쵸? 됐고 이것도 올해 승진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 그걸 받으시고 자, 그 밑에 조문 가볼게요. 자,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죠?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고소고발인, 피고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있다 했잖아요. 검사가 불청취한다 하니까 억울할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 관서의 장에게 당연히 이의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역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자, 1항 체크하시고 2항 체크하시고 이것도 올해 승진시험, 작년도 일반경찰시험의 1항, 2항 모두 출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경찰 승진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면 자, 여기 보세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기 한번 해보세요. CF 하시고 특별히 이의 신청 기간, 이의 신청 제한 기간, 잠깐만요. 이의 신청 제한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승진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위에 올라가면 90일, 7일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두었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90일 내에 여기 보시면 90일 내에 경찰에게 반환해야 된다. 7일 내에 통지해야 된다. 여기도 보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쵸?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열흘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 앞에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틀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숫자를 넣으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승진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2항은 작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요즘은 그대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요 위에 245조의 6과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1항에 신청이 있을 때는 처리 결과와 이유를 역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도 며칠 내에 통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쵸? 여기도 며칠 내에 통지하라는 말이 없다. 제한기간이 없다. 제한기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필기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겠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쵸?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그 뜻입니다. 자, 다음 재수사 요청. 자, 2호가 있죠. 2호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할 때. 그쵸? 그러면 요 245조의 7 같은 경우는 통지받은 사람이죠. 통지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고요. 245조 8은 검사입니다. 검사도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하니까 검사도
어떤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하겠죠. 분명히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검사가 이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쵸? 그때는 그 이유를 문서를 명시하여 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때 경찰은 그 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네요. 자, 별표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그리고 전년도에 전부 다 출제가 되었던 법조문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출제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보완수사 요구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올해 승진시험에 나왔죠. 자,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했어요. 자, 무슨 뜻인가?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245조 5 제1호를 보세요. 1호를 보시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쵸?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 송부를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기소해달라고 이 일체를 송부한 겁니다. 근데 검사에게 증거물 등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겠잖아요. 기소를 해야 될 텐데 뭐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봤을 때 이번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서 필요할 때, 또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에 관해서 필요할 때, 그쵸? 서류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 받으시고, 요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자, 2항 가볼게요. 자, 경찰은 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되고, 역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3항, 근데 만약에 2항처럼 하면 되는데 경찰이 그 요구에 따르면 되는데 경찰이 요구에 따르질 않아요. 그랬을 때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해당 그 권한 있는 사람에게, 그쵸? 뭐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경찰서장이 되거나 뭐 그 위에 있는 뭐 지방청장이나 뭐 되겠죠. 이러한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 배제,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검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검사 배제, 징계 요구권도 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시정조치 요구권. 자, 1항을 가볼게요. 자, 검사는 경찰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다든지, 인권 침해가 있다든지, 그다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든지 라고 의심이 드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때는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권입니다. 그렇죠?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시 요구가 아니고 등본 송부 요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그 요구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등본을 송부하면 됩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요 1항하고 2항 묶어보세요. 요 1항, 2항이 작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입니다. 경찰 2차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즉시 요구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등본 송부 요구권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송부하면 돼요. 요 1항, 2항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문으로 해서 작년도 2차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3항. 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시정조치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항 읽어보시고요. 자, 5항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6항 읽어보시고요. 자, 7항 가볼게요. 7항. 검찰총장, 검사장은 역시 똑같죠? 법령 위반, 인권 침해, 그 다음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에는 징계 요구권이 있습니다. 징계 요구권이 있다. 자, 위에 쭉 올라가 볼까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는 직무배제 있었죠. 직무배제. 경찰이 따르질 않아요. 경찰이 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직무배제는 없죠. 그냥 징계 요구권밖에 없는데 뭐 그거 갖고만 장난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왜 직무배제가 빠졌냐?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지문, 비슷한 지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8항 체크해 볼게요.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입니다. 신문하기 전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의무적이죠. 그렇죠? 이걸 만약에 알려주지 않잖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 증거 파트 할 때 다 나와요. 누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검사입니다. 검사 땡땡 하시고 땡땡 하시고 법원 하면 틀려요. 법원이 아닌 검사다. 검사다. 그거 받으시고 됐죠? 그래서 197조 3 같은 경우는 1항 2항 뭐 출제된 적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7항이라든지 8항이라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수사의 경합이죠. 경합입니다. 자, 동일 밑줄 그시고 동일. 작년도 7급 검찰직 시험입니다.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을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일입니다. 동일. 뺏어올 수가 있는데 이 요구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그 말은 사건을 뺏긴다는 거예요. 검사가 달라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일단 끊어보세요. 자, 끊었어요? 자, 끊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입니다. 청구하기 전에. 자, 청구입니다. 청구 밑줄 그시고 밑줄 그시고 청구지 점점 하시고 발부 아닙니다. 이걸 발부라고 바꾸면 틀려요. 영장 발부 아닙니다. 영장 청구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어요. 누구한테? 검사한테. 예? 검사가 영장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검사가 달라 한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돼요. 저 2항 체크 한번 해보세요. 1항 출제됐습니다. 1항 작년에 7급 검찰에 출제가 되었고 아직 2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2항도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요. 1항보다는. 그래서 2항도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정된 형사법 들어온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개정된 것도 뒤에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 자, 이 검찰정법 조항인데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서장이 아닌입니다. 서장이 아닌에다 점점 찍어요. 서장을 포함시키면 틀려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경정이하입니다. 경정이하. 경정이하. 자, 사법경찰 관리가 직무집행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수사 중지를 명하고 그 다음 임명권자에게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장은 아닙니다. 서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정이하건만 그래요. 자, 임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교체해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입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숫자 나오면 다 동그라미입니다. 매월 1회입니다. 이상 피의자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적법 절차에 예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죠. 즉시 점점 찍으시고요.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즉시를 24시간 이내에 하면 틀려요. 이거 제가 멋대로 적는 거 아닙니다. 다 기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 즉시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색깔체를 하시고요. 매월 1회다. 이거예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가 하면요. 이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그쵸? 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없어요. CF 하시고, 여기 불법 체포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밑줄 그시고, 이 사람에게는 요구권이 없어요. 요구권이 없다. 그러니까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검사로 하여금 감찰하게 시키는 거지. 피의자가 감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거야. 없다. 그렇게 이렇게 문제의 지문을 바꿔서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뭐 직권으로 하게 하는 거지. 직권으로 하는 거지. 직권으로 이 사람이 시키는 거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요구권이 아니라 청구권. 청구권이 없다 이거지. 됐어요? 직권으로 하는 거다. 자, 됐네요. 그리고 조심할 것은 즉시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돼요. 나올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자, 불구속이 원칙이죠. 뭐 그건 정도 나올 것이고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사망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자, 검사 경찰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와 관련해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자, 빠짐없이 밑줄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자, CF 한번 해보세요. 기출입니다. 기출. 중요 목록입니다.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중요 목록이 아니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요 지문이 몇 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2번은 2항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권 존중해라, 비밀 엄수해라, 방해하지 말아라, 뭐 당연한 거고. 됐습니다. 자, 검찰청법상의 일반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30페이지에서 도표 제가 필기해드렸죠? 그렇죠? 이 검찰청 직원입니다. 검찰청 직원은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는다. 역시 여기도 검사나 이건 리잖아요. 리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그러니까 8급이나 9급 공무원 말합니다. 검찰 8급이나 9급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한다. 로 되어 있고, 자,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수사 종결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서기관, 사무관 보좌하며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보좌한다. 신문지 안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나와있죠. 모든 수사입니다. 그렇죠?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역시 그래서 뭐가 없다? 수사 종결권이 없다. 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수사를 했을 때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고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이건 뭔지 아시죠? 이건 앞에서 배웠어요.
197조부터 2부터 4까지 221조의 5 이것은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게만 적용하는 거지 특별사법경찰관에는 단위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사준칙 규정은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합니다.